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충전소 400개를 추가 구축합니다. 미국에서 등 터진 충전소 사업, 동남아에서 잡아보겠다는 거겠죠? 22일 현대차 인도네시아 판매법인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19일 개막한 인도네시아 국제모터쇼에서 현지 충전 사업자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현대차는 현지 전동화 전략에 따라 배터리, 전기차, 충전소 순으로 단계별 확장을 이어가고 있죠. 이번 파트너십을 토대로 현재 200여 개인 현지 충전 네트워크를 600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기차 구매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프로그램도 출시했는데요. 1년간 현대차 공공충전 네트워크에서 월 최대 50kWh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내달부터 시행되네요.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합작사인 HLI 그린파워의 배터리를 장착한 소형 전기 SUV 모델 올뉴 코나 일렉트릭 현지 생산도 시작했는데요. 전기차 선도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현지화 판매 전략으로 아세안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생태계 선두주자를 향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조태영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은 확연하게 캐즘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래 예상보다 더 강하게, 더 길게 말이죠. 몇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전기차를 살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교체 주기가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는 점이 있겠죠. 이건 사실 어떤 산업이 캐즘 구간에 빠져들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올 때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전히 비싼 가격을 들 수가 있겠어요. 전기차라는 거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부품수가 확연하게 덜 들어가긴 하는데요. 문제는 배터리라는 엄청나게 큰 핵심 부품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다른 요소에 비해서 발전하는 속도가 워낙 느린 편이기도 해요. 여전히 비싸고 만족할 만한 성능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행거리라든지 기후 변화 때 이럴 때 확연하게 두드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환경도 지키고 이것저것 다 좋다 치더라도 이거를 충전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충전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연기관 차량이야 여기저기 주유소가 널려 있으니까 찾아가서 기름을 넣는데 5분도 걸리지 않죠. 그런데 전기차는 굳이 충전소를 찾아가야 되고요. 충전하는 시간도 적지 않게 걸리고, 그리고 충전하다 가끔 과충전으로 화재 사고도 나기도 하고 여전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 말은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노력도 필요하긴 하지만요. 이런 인프라를 확충하는 그런 노력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이 필수적이고요. 시급하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지금 현대차가 공을 들이는 곳이 바로 이 인도네시아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충전소 400개를 추가로 구축하면서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공을 들이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 왜 인도네시아냐?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도네시아는 여기에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 같은 차세대 모빌리티 쪽에서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와닿는 편이고요. 일단은 보시면 알겠지만 섬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넓어요.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가지고 5위 규모고요. 전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는 14위의 땅덩어리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덩어리만 넓으냐? 인구도 대단히 많습니다.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에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나라가 성장하게 될 때 이 인구라는 거는 꽤나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막대한 내수 시장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1인당 GDP, 이거는 동남아시아에서도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GDP로 했을 때는 10위권 중반 정도, 14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무시 못할 요소가 있죠. 바로 원자재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세계 최고의 니켈 생산국이기도 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원광 수출을 막고요. 정년이나 재련소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니켈을 국가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고무 같은 다른 자원들도 상당히 풍부합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 보면은 인도양, 태평양, 남중국해 모두 다 접한 상태죠. 해상무역에 대단히 유리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전기차 그리고 차세대 모빌리티를 하는데 인도네시아만큼 적합한 것도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여기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해서 2040년에는 세계 5대 전기차 배터리 생산국이 되겠다, 이런 목표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정치적으로도 우리나라랑 마찰을 벌일 일, 이런 일이 거의 없고요. 한류 인기도 높아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점점점 심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산업 구조 이런 데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했던 신남방 정책처럼 동남아 쪽으로 진출하려는 노력, 이런 노력의 중심에 있는 국가가 바로 인도네시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공을 들이는 현대차의 노력, 어떤 결실을 맺고 있냐? 현대차는 지난해 1775대 전기차를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있고요. 2위는 중국의 기업인 우링이라는 곳입니다. 이 두 곳을 합치면 점유율이 80%가 넘는 수준이에요. 지금까지 동남아시아의 자동차 시장, 이거는 거의 일본산 차가 독점적으로 가져왔던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동남아에 여행 같은 거 가신 분들은 길에서 일본 차들을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에서 한 발 뒤처진 상태고요. 여기다가 현대차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적극적인 현지화 정책을 펼치면서 이 전기차 시장에서만은 상당 부분을 뺏어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에게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은 트럼프 리스크와도 분명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최근 성과가 상당히 괜찮았던 것들,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에서의 부진을 북미 쪽에서 많이 만회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든요. 북미 쪽에서의 성장세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정말로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증권 리포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수입 관세 인상으로 여기에 따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산에는 이렇게 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 중국 자동차 판매 이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가격 경쟁력 측면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전기차에 대한 지원 자체를 축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에 진출해서 공장 같은 것들 많이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효용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 자체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트럼프의 정책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미국에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도 안 좋고 전 세계적으로도 안 좋은 파괴적인 정책이라고 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완성차의 최대 수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 쪽에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국내 기업들의 실력이나 대응력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요. 결국엔 극복을 해 나갈 것으로 보긴 하지만은 단기적인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야말로 대체 시장,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 같은 시장들, 이런 곳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시장의 성과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